자, 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3회 기출 계산 문제 해설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쭉 기출된 걸 보면 33회가 가장 평가사다운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06번인데 이 06번은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주고 일단 균형을 찾고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설 영역이 아니야. 경제론 해설 문제지. 그래서 일단 균형을 찾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공식을 좀 기억해야죠. 이 공식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 다만 하나만 봅시다. 자, 함수에서 이 공식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1이니까 dq 그리고 얘는 사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2 dp. 그런데 지금 dp분의 dq니까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3이야. 3으로 남고 dq.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4 dp. 이걸 이렇게 dp로 가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가 3분의 4. 이런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해설 다예요. 공식을 암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죠. 뭔가 이렇게 표를 주고 추가 투자가 있을 때 NPV, 순현재 가치, 그 다음에 추가 투자로 인한 순현재 가치의 증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가 투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돼. 여기 봤더니 초기 투자, 그 다음에 초기 순영업 소득이고 여기는 추가 투자니까 일단 봅시다. 추가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는 볼 필요 없고 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요 수치를 잘 봐야죠. 0은 현재를 뜻하고 A가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니까 얘가 현재 시점에서 투입된 비용, 그러니까 비용의 현가는 이미 1억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럼 뭐만 해주면 돼? 그렇죠. 1기 말, 2기 말, 3기 말에 나온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할인율을 주면 우리가 직접 할인을 하면 되지만 현가계수를 줬다고, 현가계수. 그런데 공부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이 현가계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잘 봐. 1년 말에 4천만 원이라는 순영업 소득의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현가계수라는 건 요 1년 만에 4천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게 되면 95.2%로 할인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 0.952가. 또 2년 말 3천만 원이라는 순영업 소득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로 줄어? 그렇죠. 90.6%로 할인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가 계수를 주면 아주 쉬운 거죠. 그냥 곱하면 되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얘가 수익의 현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현재 가치니까 수익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뺀 건데 수익 현가가 적죠. 그래서 26만 원 손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봐요? 추가 투자가 있을 때니까 그럼 이제 이 정보에서 세 번째 라인과 네 번째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추가 투자를 딱 봤더니 1기에는 뭔가 추가 투자가 없잖아요. 1기에는. 그리고 2기부터 뭔가 들어갔으니까 2년 말에 5천만 원의 추가 투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뭔가 증축, 개축 이런 걸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감만 따지면 되니까 자, 2기 말에는 5천 비용 나가고 3천 이익 들어왔으니까 이거 전체 합치면 그렇죠. 마이너스 2천이죠. 그리고 현가계수 0.906 그리고 얘는 플러스 4천, 4천에 현가계수 0.862 그럼 요거 자체를 계산하면
1636만 원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표를 딱 보면서 뭔가 아하, 앞은 최초의 투자 내용을 말하고 추가 투자는 요 두 개 항목이구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센스가. 그러니까 표가 나오면 항상 뭘 좀 연구해. 바로 그냥 계산하지 말고 목차를 좀 보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런 걸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18번 봅시다. 대출 잔액. 우리 시험에서 대출 잔액이 31회부터 잘 나오고 있어요. 대출 잔금을 구하는 문제는 이미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항상 뭘 찾고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원리금 상환액을 찾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돼요. 환산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잔금은 아직 상환하지 않은 원리금이야. 잔금은 아직 상환하지 않은 원금이잖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원금. 그러니까 항상 어떤 원리금을 현재 가치 때립니까? 그러면 아직 상환하지 않은 원리금을 현재 가치 때려야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용할 때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예? 미상환 기간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미상환 기간이 얼마예요? 15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는데 5년까지 상환하고 그때 잔금을 찾으니까 앞으로 10년이지. 10년. 그러니까 매월 말 상환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미상환 기간은 120개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개월.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는 이미 나와 있네. 연금의 현가 계수는 요 120개월 90.07이야. 그래서 뭐만 계산해 주면 된다. 원리금. 그럼 원리금은 항상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 상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없잖아. 저당 상수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 원리금을 구하려면 대출 금액, 그 다음에 저당 상수인데 금리 6%니까 월로 치면 0.5%, 그리고 기간이 15년이니까 180개월짜리 저당 상수가 필요한데 저당 상수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항상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180개월짜리 요 놈이죠, 요 놈을 지금 활용해야죠. 근데 역수니까 어떻게 활용한다? 118.5를 나눠주면 이게 저당 상수지.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나누기니까 역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 곱하고 그럼 원리금이 나와. 그러면 이제 미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리금 찾고 그 다음에 미상환 기간에 그렇죠. 원리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암겠다. 원리금 찾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곱해준다. 단 조심할 것. 연금의 현가를 때릴 때는 미상환 기간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은 지극히 재무이론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할인율을 주고 뭔가 각각의 현금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이 첫 번째는 2000년도부터 6차년도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0년도 말부터 6차년도 말까지 5번의 뭔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250만 원. 그걸 현금 스케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셔. 5번의 연금이니까 5년 연금을 쓰는 거예요. 5년 연금의 수식을 적용하는데 현재 가치라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5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 그러면 요 5년짜리 연금을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 금액이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했다 해서 요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라고 항상
현가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기초 시점으로 오는 거야. 기초 시점. 그러니까 여기는 5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연금이 항상 2년 말 시점이니까 이 첫 번째 연금의 기초 시점인 요리 요렇게 금액이 환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연금을 딱 보고 5년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시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초, 첫 번째 연금의 기초 시점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다. 나누기 1.06에서 다시 한번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미래 가치. 그러면 항상 이 금액들은 말 기준이에요. 자,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항상 현재로 오는 게 아니야. 금액의 기초로 오는 거야. 금액의 기초.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구합니다. 그러면 금액의 기말로 오는 거야. 그래서 5년 연금에 이 5년 연금에 미래 가치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마지막 연금의 기말 시점으로 오는 거야. 항상 얘가 말 시점의 금액이니까 자, 그럼 정리해. 5년 연금이야. 이때 5년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연금의 기초 요리 오는 거야.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한 금액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자체가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바로 마지막 연금의 말 시점으로 오는 거야. 왜? 6차년도 말의 미래 가치니까 얘가 6차년도 말의 어떤 금액이 되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요걸. 그러니까 여기는 별다른 조치 없이 200만 원의 5년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딱 6차년도에 미래 가치가 계산이 된다 이런 거죠.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C번은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예요.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는 요 40만 원에다가 할인율 6%를 적용하면 되죠. 할인율 6%. 이게 영구 현금의 현재 가치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단서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 연금이 영구적으로 전년 대비 2%씩 는다고 돼 있다고. 그럼 잘 봅시다. 영구 연금이 바로 40만 원에 할인율 0.06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뭔가 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매년 2%씩 올라.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할인율을 더 깎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를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빼면 2% 뺀 것만큼 뭔가 영구 연금의 현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영구 연금의 현가는 자, 현금 흐름의 기본 할인율, 그다음에 매년 상승률로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분모가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가치는 커지겠죠. 이런 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1번입니다. 31번은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주고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세금을 공급 측면에 20만 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한 경우에 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 이건 정형화된 경제학의 문제죠.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을 찾으세요. 얘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야 돼요. 풀이 방법을. 자, 봐요. 조세 부과로 인한 순손실의 핵심은 조세 부과로 거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서 거래가 최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20만 원의 어떤 종량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비용에 해당하는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조세액, 상방향으로 조세액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의 증가 감소로 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감소한다?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할 때
이 조세부가의 순손실은 요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으라는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삘이 딱 와야 돼. 근데 삼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딱 보면 밑변은 항상 정해져 있어. 어떤 걸로? 조세부가액만큼. 그러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거래 감소액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저는 계산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24야. 24. 그러면 삼각형 면적이 밑변 20, 높이 2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조세부가액으로 밑변 나왔으니까 뭐만 찾으면 됩니까? 이 조세부가 전의 거래량과 조세부가 후로 감소된 거래량을 구해서 요 차액, 높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높이만. 그런데 요령이 함수가 그렇게 만만하게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그럼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 잘 봐. 자, 지금 Q로 시작하는 함수지만 항상 이렇게 P로 시작하는 함수로 만들어. P로 시작하는 함수로. 이유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저는 대부분 균형을 연립합니다. 연립을 딱 하게 되면 P 빼기 P 하면 0. 그러면 Q가 나오네. Q가.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Q 빼기 3분의 1Q 1200 빼기 400 하면 플러스 8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Q는 80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대충 함수의 균형을 찾을 때 암산이 돼. 근데 이게 암산이 안 되잖아. 그럼 암산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지가 엄청나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요령이 뭐니? 결국 요 Q 찾는 거니까 그냥 계산기를 쳐. 제발. 어떻게? 800 나누기 2분의 1, 즉 0.5 빼기 1 나누기 3 가로 닫고 그러면 딱 960이 나와버려. 이게 계산기를 쳐. 여기는 이게 요령이야. 항상 우리가 균형은 암산을 하는 습관을 들였지만 쉬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계산기를 치는 게 빨라. 800 나누기 0.5 빼기 1 나누기 3. 그럼 딱 960이 나와. 960.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조세부가로 인한 거래량 감소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수정해 주면 되냐? 자, 요거 과정이니까 지우고. 조세가 20만 원이 부과되면 공급곡선, 즉 비용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우리가 P로 시작하는 함수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P로 시작하게 되면 항상 요 마지막이 절편이잖아. 이게 기울기 값이고, 그러니까 절편이 20만 원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1200에서 빼기 420 하게 되면 요것만 78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준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또 계산기 쳐. 780 나누기 가로 열고 0.5 빼기 1 나누기 3 하면 딱 936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24.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P로 시작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딱 수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렇죠, 조세부가로 인한 어떤 함수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절편만 이동해주면 쉽게 그나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의 기출에도 이 문제가 있어. 31의 기출도 같이 한번 보시고 잊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번 할인현금 흐름 분석 법에 한 수익가격이에요. 얘는 실무기준, 우리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부합해서 문제를 낸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거,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실무기준은 순소득을 쓰라고 했죠. 보유기간 순소득의 현재가치합,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복귀가액의 현재가치합. 그럼 봅시다. 자, 자료부터. 여기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첫 번째 자료는 딱 이것만 보면 되지. 보유기간이 5년이고요. 순영업소득은 매년 9천이에요. 그러면 현금 스케줄이 항상 1년 말부터야. 1년 말부터
이렇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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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5년 연금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연금 평가 4.329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4.329. 그러면 이게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의 합계. 이게 3억 8,961만 원. 이게 나온다고. 이거 자체는 쉽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기간 말에 복귀가액의 현재 가치를 찾는 게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복귀가액에 대한 건데,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이래요. 자, 복귀가액을 찾을 때 1번 재매도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보유기간이 끝난 후,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첫 번째 연도의 순영업 소득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유기간 경과 후 첫 번째 순영업 소득. 그러면 6년 말에 순영업 소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출제자가 뭘 줬다? 6년 말 6기의 순영업 소득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재매도 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이 첫 번째 보유기간 경과 후 첫 번째 순소득을 뭘로 환원하라고 돼 있냐? 그러면 최종 환원율이야.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표현해 놓은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최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를 줬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기출이 왠지 최종 환원율일 것이다 하고 최종 환원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 20억이 나오는 거죠. 20억. 20억.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그렇죠. 매도 비용이 있어. 매도 비용이 재매도 가치 5%, 매도 비용 5%니까 20억이 5%면 1억이겠죠? 그러니까 재매도 가치에 매도 비용을 빼면 19억이 이게 복귀 가치가 되는 거야. 예, 복귀 가치가. 그리고 이 복귀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일시불이죠? 이 5년짜리 일시불의 현재 가치고 19억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19억을 0.784 이렇게 곱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야. 14억 8,77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 두 개를 더하면 수익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 핵심은 뭡니까?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합니다는 다 해. 이게 기간 말에 복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야. 그러면 기간 말 복귀액은 첫 번째 재매도 가치를 추정하는데, 실무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 보유기간 경과한 이후에 첫 번째 연도의 순영업 소득, 즉 1억 원을 최종 환원율로 환원한다고 돼 있다고. 이게 기출 환원율이에요. 5%로 환원시킵니다. 그럼 20억이야. 20억. 근데 매도 비용이 있으니까 매도 비용이 20억에 5%니까 1억.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가액은 19억이 되는 거죠. 19억. 그래서 이 19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14억 8,770. 그리고 이 보유기간의 현재 가치,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의 현가랑 더하면 정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가사 다운 문제죠, 얘가. 자, 그 다음에 38번도 봐요. 이 38번은 시험을 보고 나온 사람이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태반이에요. 왜? 우리가 부동산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번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해놔요.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잘 봐. 헷갈리는 거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B토지야. 대상이 B토지. 그리고 이 B토지를 의뢰할 때 거래 사례인 C토지를 활용했다라는 거야. 거래 사례인 C토지. 이게 사례가 C토지야. 사례가 C토지. 그리고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B토지를 2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런 말이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B토지를 2억 원으로 평가했어요. B토지를 2억 원으로 평가했으면 지금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하면 200제곱미터 2억 원이니까 대상의 단가를 100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례는 1억 5천짜리를 150제곱미터 1억 5천짜리니까
단가로 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의 사례를 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했더니 대상의 비준가액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사정보정치를 물어보는 게 얘단 말이야. 그러니까 C토지 거래 금액에 대한 판단한 사항이면 이제 이게 핵심이지. C토지라는 건 거래 사례 금액이고 이 거래 사례 판단 사항이라고 할 거면 C토지라는 거래가 비싸게 거래되었냐 싸게 거래되었냐 사정보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라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정보정치는 이렇게 비워놓고 나머지는 10% 상승이니까 곱하기 1.1 10% 우세니까 곱하기 1.1 했더니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정보정치를 찾으면 얘가 요렇게 0.8264가 나와. 8264가. 자, 그럼 잘 봐. 항상 우리가 약식으로만 우리가 비중가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지만 FM 이런 거죠. 항상 사정보정은 평점으로 하고 위가 대상에 대한 평점이고 아래가 사례에 대한 평점이잖아요. 근데 사정보정은 사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사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 자, 요령이야. 이 0.8264에 대한 이 수치는 항상 분수 형태의 공식이라면 분자를 설명하는 수치라고. 분자를 왜? 밑에 1이 생략돼 있잖아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례에 대한 내용을 찾고자 하는 거라. 사례. 그러니까 요걸 뒤집어주면 이 수치가 사례에 대한 수치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서 1 나누기 0.8264 이렇게 해주면 1.21006677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례에 대한 수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사례에 대한 수치가 싸게 샀나요? 비싸게 샀나요? 그러니까 1.21 뭔지 모르지만 21%더 비싸게 샀나 보구나. 그럼 대충 찍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고. 다시 봐. 앞으로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수치에 대한 해석을 많이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식에서 나온 요 수치는 대상을 설명하는 수치라고. 근데 사례에 대한 평가, 사례에 대한 판단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뒤집어야 돼. 1 나누기 어떻게? 이게 1 나누기 0.8264로.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럼 대충 21% 비싸게 거래됐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요 수식을 세우는 건 시간만 있다면 대부분 수립한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 요령이라고. 어떻게? 기본적인 여기 수치는 다 대상에 대한 수치라고. 이게 사례에 대한 평가는 뒤집으면 된다고. 이게 요령입니다. 자, 40번. 이것도 어렵다. 자, 요 문제를 요약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8억 원일 때, 건물의 연간 가압가율을 찾으라고요. 이건 연간 가압가율을 어떻게 찾을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문제야,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일단 맞고 풀어보는 거야. 이 직접 하는 법이니까 요 자료를 봤더니 아하, 요 3개는 순영업 소득 산정하는 자료고 요 2개는 환원율을 산정하는 자료고. 이게 순영업 소득부터 산정해 봅시다. 자, 월 600만 원, 그 다음에 12개월. 그러면 7,200만 원이 가능 총소득. 그리고 공실이 1,200이니까 빼면 6,000이 유효 총소득. 그리고 유효 총소득의 20%가 경비니까 이거의 80%. 6, 8, 48이 이게 순영업 소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이게 딱 제시되어 있다고.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어 있다. 자, 운영경비는 항상 빠져야 될 경비인데, 비용으로 빠져야 될 경비인데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가 빠져 있다는 건 이 순영업 소득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운영경비에서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로 빠지지 않고
경비로 빠지지 않고 요 순영업 소득 안에 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각을 하기 전 순영업 소득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자, 상각 전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액으로 나눠서 나온 이 6%는 아하, 상각 전의 환원이율이구나. 상각 전의 환원이율이구나.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이제 핵심입니까? 바로 이 공식이지. 상각 전 환원이율은 상각 후 환원이율의 감가상각률 또는 자본 회수율을 결합한 거죠. 자, 이 공식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봐. 요걸 요리 넘겨봐. 감가상각을 하기 전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상각 후가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요걸 요렇게 넘겨서 공식을 요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공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토지 건물의 환원율이 각각 5%야. 5%. 그리고 각각 구성비니까 토지 환원율 5%, 그 다음에 구성비 0.5, 이게 토지에 대한 환원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을 보려고 봤더니 건물은 상각 후가 이렇게 줬잖아. 상각 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데? 상각 전 환원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하, 상각 후 환원율에다가 감가상각률을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5% 회수율 그리고 요 가격 구성비를 곱하면 이게 건물의 환원이율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중평균한 6%가 이제 전체 종합 환원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실수에서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는 거죠. A만. 이게 2%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안 풀어본 사람은 시험장에서 절대 못 풀어본 문제다.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얘는 난이도도 있고, 그렇죠. 이게 분별력도 있는 문제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뭐가 끝난다? 그렇죠. 33회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32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